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은호직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시작 전에 빠르게 간밤에 이 미증시는 어땠는지,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3대 지수부터 바로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0.29%로 양봉으로 마감된 반면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마이너스 1.32%, 마이너스 0.37%로 하락하며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나스닥은 하락폭이 훨씬 깊은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스페이스X의 급락이 컸는데요. 시장이 극도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우려가 터지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술주에서 특히 이 반도체 쪽은 오히려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은 2.04% 상승으로 마감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도 바로 체크해보게 되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둘 다 이 메모리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결국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장시작부터 나스닥을 따라 개파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슈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저희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외인들은 지난 5월부터 이렇다 할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매도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매수해왔던 이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는 다시 그 물량을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얼마 전 JP 모건이 경고했던 6월 분기 말 리밸런싱 물량 때문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6월 마감 전까지 쏟아질 글로벌 주식 매도 물량이 무려 1650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230조 원이 넘어가는 자금입니다. 미국의 연기금, 일본 GPIF,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전 세계 거대 자산풀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을 만큼 큰 이슈라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닌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55조 원 매도 압박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6월 말까지는 리밸런싱에 유예를 좀 두고 있는 기간이지만 다가올 7월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최대 55조 원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급락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주가의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연기금의 매도액이 1,500억 원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외인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의 이 전략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건데 실제로 지난달 5월 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28.8%로 2배가량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무려 30%가 넘게 차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28.8%를 넘어버렸으니 당장의 물량을 매도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단계적으로 매도에 나선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외인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결국엔 연기금이라는 기관의 이탈이 외인의 이탈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꼭 우리가 경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케빈 허시 의장이 그린스펀 시대를 동경하면서 모호한 화법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그린스펀 시대는 과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이 연준 의장이 의도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화법을 써서 경제를 이끌었던 시기를 뜻합니다. 미국에선 이때를 경제 황금기라고 칭할 만큼 장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죠. 그렇다면 이 7월에 찾아올 FOMC까지 우리가 맞이할 시장에는 단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FOMC의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롭 카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의 지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점도표의 투표가 6월 11일경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후에 있을
유가의 하락이나 시장의 안정을 연준 위원들이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캐비너시 의장 스스로도 위원들이 커다란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점도표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7월 FOMC가 되면 이 유가의 하락분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점도표가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반면 절망적인 시나리오도 꼭 대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롭 카플란의 경고인데요. 올 여름 CPI와 PCE, 이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현재 정책은 부동산엔 긴축적이지만 금융시장엔 완화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준의 금리는 이 특정 시장만 골라서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너무 뜨거우니 금리는 동결하게 되더라도 말로써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사이에서 방향성을 결정 지을 건 7월 초에 발표될 이 6월 FOMC 의사록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하냐면 연준이 물가가 안 잡혔을 때 과연 시장을 말로 압박하는 매파적 동결을 선택할지 아니면 물가의 하락을 확인하고 기조를 바꿀지 그 속마음이 이 문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사록 한 줄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 텐데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투자하는 건 도박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7월에는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 역대급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방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여름 내 이 물가가 실제로 안정되는지를 꼭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기엔 외인의 매수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상승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들어갈 게 전혀 아니라 외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는 이 명확한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230조 원 규모의 미국 연기금 매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 55조의 매도가 합쳐져서 총 285조 원의 연기금 매도 파도와 캐비너시 의장이 주도하는 지금 불투명한 연준의 태도 그리고 외인의 지속적인 이탈이 겹치면서 당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복합적인 시장입니다. 자,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에 좀 큰 악재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절대 흘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걸 두려워하고 보고만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상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와 이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대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 그리고 실시간 속보들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빠르면 당장에 오늘 오전장부터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오늘 오전장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슈들로 인해 또 한 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나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 금리 발표와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전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시장이 좀 크게 급변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더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께는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좀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절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매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꼭 이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낼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또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에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